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월 4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좀 상당히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좀 그런 기대감에는 못 미치는 그런 상승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죠. 미국 시장은 나스닥 지수 1.2% 상승을 했고, 다우존스 0.68%, S&P 500 지수 0.6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5% 상승을 하면서 새해 첫날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급등으로 강세 마감을 한 미국 시장,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덧붙여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던 이런 모습까지도 감안을 해봤을 때, 오늘의 우리 시장, 어제 이제 하루 새해 첫날 숨을 골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래도 3천선 안착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좀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는데요. 오늘 좀 시장이 장중 한때는 뭐 2973포인트까지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지지부진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은 상승 출발을 했긴 했지만 좀 약했고요.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91원에서 1194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좀 탄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오늘의 뭐 시장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환율이 좀 1188원 정도까지 만약에 다시 또 좀 하락을 했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뭐 그렇다면은 시장이 좋았겠죠. 근데 환율이 상승을 하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소극적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883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들의 매수가 7천억 원대였는데 그에 비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진 않으면서 시장이 좀 오늘도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그래도 환율이 상승을 하는데도 팔지 않고 사고 있다. 여기에 더 포인트를 또 맞춰본다면 뭐 시장 나쁘게 볼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보면 오늘 뭐 종목들은요, 종목별로 상당히 좀 다이나믹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은 종목들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해요.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 강세를 보였고요. 또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은행주, 보험주, 뭐 이런 금융주들도 강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이제 IT, 자동차, 은행, 그리고 뭐 건설주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좀 종목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KC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가 오늘 25% 상승을 하면서 38만 7,5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사실 이 종목이 정말 작년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47만 7천 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50만 원 정도 가면은 좀 그래도 일부 차익 실현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살짝 못 미치고 다시 또 제자리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드렸죠. 30만 원 이하에서는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도 좀 30만 원대 위로 올라왔을 때 드렸을 거예요. 떨어질 때가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건데, 그 이후에 또 30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오늘 한 방에 25% 상승을 하면서 38만 2,500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KCC 같은 경우는요,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도 1,4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2022년도 영업이익이 6천억 원대 이상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실리콘 부분의 높은 이익 창출력,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리포트가 오늘은 하나금융투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자산가치 우량주예요. 삼성물산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등의 지분 가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와 실적 감안을 해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번에 9월 달에는 신영증권에서 목표가 50만 원 정도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에서 목표주가 60만 원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오늘이 양봉의 첫날이죠. 그래서
종목이 꺾일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양봉 하나 나오고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오늘 너무 많이 상승을 한 건 있지만 결국 눌림목을 주면서 추가적으로 재차 상승폭을 더해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장대 양봉의 중심선 대략 35만 5천 원에서 3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오늘의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지지하고 충분히 다시 또 40만 원대 이상 뭐 적어도 쌍봉을 만들러 가야 되겠죠. 쌍봉을 만들 때 고점이 전보다 그래도 좀 낮아진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도 충분히 4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는 아마도 45만 원 정도에서 좀 차익 실현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KCC의 오늘 오랜만에 급반등 뭐 저를 상당히 좀 기분 좋게 했었고, 조선주 얘기를 오늘 빼놓을 수가 없어요. 현대미포조선이 8.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정말 못 갔던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업종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보시면은 5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했고, 뭔가 그러면서 이제 조선주도 간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거기가 고점이었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요. 조선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1138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세척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로 수주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삼호중공업이 LNG선 2,595억 원 규모의 LNG선을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주들의 수주 소식이 연초부터 들려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 본다면 올해 시장이 간다면 또 우리는 또 싼 종목을 찾을 것이고요. 작년에 못 갔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조선업종 순환매가 한번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덧붙여서 이제 제가 조선 기자재 관련하여서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었죠. 한국카본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 위에서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좀 조그만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막 8만원 10만원대 종목 비싸서 못 산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8만원대 종목이나 뭐 만원대 종목이나 1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매수하는 데 있어서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수익률 뭐 10% 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좀 조그만 종목이 좋다, 좀 그리고 짧게 보겠다 뭐 그러신 분들이라면 한국카본 같은 기업들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에 이어서 정유주 S오일도 오늘 오랜만에 5%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유화와 1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 또 국제유가도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WTI 기준 국제유가도 76달러 상승을 하면서 뭔가 다시 또 80달러 이상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유주들도 지금 충분히 살 자리예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입니다. 21선 근처. 이런 자리에서 오늘의 이런 장대 양봉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양봉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S건설 건설주들도 오랜만에 오늘 좀 힘을 내줬다고 말씀드렸죠. 3.6% 상승을 하면서 41,500원대까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GS건설도 사실 뭐 작년에 48,000원대까지 갔을 때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9월달에 거의 쌍봉을 만들고 나서 좀 꺾였죠. 그렇지만 다시 또 봐야 됩니다. 올해 3월 9일에 대선이 있고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야에서 공약을 낼 때 결국 건설 경기에 대한 공약을 낸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전히 저평가 국면입니다. 사실 48,000원일 때 사는 것보다는 41,500원일 때 사는 게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GS건설 주가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우상향 가능하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은 좀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요. 좋은 종목들은 계속 보유하는 전략. 내일도 성우 투자를